자,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 해야 될 246페이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게 우리 앞부분에서는 제일로 이제 이 주요한 핵심적인 파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은 요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챙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 두 가지 개념 구분합시다. 지금 어묵이 여러분 1,000원이죠. 1,000원짜리 어묵이 있어요. 1,000원일 때 한 10개쯤 그냥 사 먹고 싶어 썼어. 사 먹고 싶어. 근데 뭐 500원이 되면은 당연히 더 사 먹고 싶겠지, 그지? 1,000원일 때 10개니까 한번 15개 할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량이 커졌는데 여기 요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죠? 근데 여기 원인이 요거야. 원인이 가격이 하락했대. 가격 하락이 원인이 돼서 요 변한 것을 우리가 이걸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거꾸로는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량이란 말을 들어가면 앞에 이게 어떤 의미가 하니까 원인이 가격 변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격은 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10개에서 15개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이게 결과는 똑같은데 원인이 다르지, 그지? 이걸 우리가 수요 자체가 바뀌었다. 수요의 증가,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의 변화가 량자 한 단어 들어갔다, 그죠? 수요량 그러면 뭐냐? 원인이 가격, 소비량 증가의 원인이 가격 변화다 이 말이고, 그냥 수요의 변화 그러면은 가격 변화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근데 뭐 날씨가 굉장히 춥다.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어묵이 더 땡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246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그 수요 곡선 위에서 AB 이게 뭔가니까 A에서 B로 갔단 말이 뭔가 하니 가격이 원래 1,500원일 때 10개를 사 먹고 싶어졌으나 1,000원으로 하락하니까 20개 되거지. 그래서 이게 AB로 내려간 것은 10개에서 20개로 커졌는데 이유가 가격 하락이야. 요거를 그래서 AB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BC 보세요. BC는 가격 1,000원 그대로 있죠. 그런데 20개에서 갑자기 30개가 됐다. 이걸 우리가 수요가 변했다라 표현하는. 수요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의미냐? 요거는 같은 수요 곡선 위에서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인데 수요의 변화는 그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데 나타납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야. 꼭 시각적으로 기억하세요.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 요거는 수요의 변화.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 자체 여러분 그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1번, 2번 넣어줘, 그죠?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의미냐? 가격 변화에 따른 이 변화로서,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위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의 변화는 수요선 자체가 움직인다.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그렇다면 이렇게 이동시키는 원인이 뭐지가 이제 여기 원인이 여러 가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참 잘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정리해놨습니다. 247페이지 아래쪽에 먼저 보통 소득이 증가하면,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그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사 먹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아이들이 용돈이 여러분 1,000원 있어요. 용돈이 그 10,000원 주면은 1,000원짜리 10개 사 먹을 수 있지. 근데 아빠가 용돈을 5,000원 올려서 15,000원이 돼서 그러면 15개 사 먹을 수 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소득이 보통 증가하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조심할 것 하나는 재화 중에는 여러분 정상재가 있고 자, 열등재가 있더라. 열등제라는 제한은 여러분 정상제라는 우리 일반 정상제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제하고 열등제라는 제한은 그 좀 열등해. 여기 어떤 의미가 하니까 지금 내 사정이 궁핍하니 이걸 내 사정이 지금 궁하니까 이걸 소비해. 그래 내 사정이 좀 더 좋아지면은 즉 나의 소득 순위 좀 더 좋아지면은 이거 안 할래. 이게 열등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우리 중고차 같은 거죠. 이 중고차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열등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소득순위 얼마 안 되니까 중고차 사지만은 소득순위 좀 더 좋아지면은 새 차 뽑는다 할 때 새 차는 정상제고
열등제야. 그래서 열등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어요. 근데 정상제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정상제일 때는 수요가 팽창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소득순이 향상될 때 좌측에, 정상제일 때 어떻게 된다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 요게 0이지, 그지? 여기 0이다, 그죠? 1, 2, 3, 오른쪽 갈수록 커진다,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거꾸로 얘가 좌측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더라.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층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감소하면은 반대로 줄어들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꼭 정상열등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소득순위 증가에 대해서 무조건 있잖아. 무조건 수요가 증가한다 하면 틀렸어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증가한다고? 정상제일 때는 증가하지만은 세상에는 열등제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등제도 오히려 감소한다. 지문에 그래 놓습니다. 소득순위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딱 해. 그러면은 공부한 학생들이 우리 공부한 학생일수록 헷갈릴 수 있죠. 맞다, 그지? 땡 틀려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 연관상품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자, 대체제는 버스하고 지하철 관계죠. 버스랑 지하철이랑 관계. 근데 버스 요금이 비싸지면은 당연히 버스 안 타겠지. 지하철 탄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요금이 비싸지면은 버스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다. 지하철 가격이 싸진 게 아니야. 그런데 버스 요금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지하철을 더 타게 된다. 지하철 가격은 그대로 있어. 1,000원인데 버스 요금이 3,000원 되니까 버스 요금은 버스 안 타고 다 한다고 지하철 타더라. 그죠? 그래서 대체제. 버스 요금이 상승하면은 지하철 수요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보완제죠. 제가 뭐 거기 커피랑 뭐 프림 이야기했는데 커피 가격이 비싸지면은 커피도 안 마시겠지. 등달아 프림도 안 마시겠지.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요 대체제 보완제도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 세 가지입니다. 열등제, 대체보완.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그 흐름과 수요 곡선 이동 방향도 꼭 기억하셔야 돼. 독립전 여러분 서로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 그래서 뭐 핸드폰하고 뭐 콜라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비자 기호 변화. 이거 좀 소비자 기호 변화가죠. 그냥 이렇게 뭐 갑자기 어묵이 더 땡긴다. 그냥 기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래쪽에 소비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그렇죠. 이게 좀 지금은 1,000원이지만 앞으로 내일이면 2,000원 될 것 같대. 그럼 오늘 1,000원일 때 좀 더 사 먹자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 가격 예상이 상승이 예상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럼 밑에 소비자의 재산이 좀 많아지면은 소득이 안 많고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 소득과 재산은 다른 말이죠. 재산은 근데 내가 뭐 부동산이 되기 재산이야. 근데 소득은 뭐 내가 한 달에 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이야기한다, 그죠? 현금은 내가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 하더라도 소득이 좀 많아지면은 재산이 좀 많아지면은 어서 좀 수요가 증가.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1억짜리인데 갑자기 5억이 된 거야. 그럼 괜히 내가 뭐된 느낌이 들어요? 돈 버는 느낌, 실제 돈 번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내가 매일 누워 사는 집이 1억짜리가 5억 됐단 말은 일단 그 내가 팔아야 나중에 내 돈이 든다, 그죠? 근데 지금 아무런 돈이야. 그건 가상화폐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갑자기 내가 막 좀 돈이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안 지르던 거죠. 회식도 하고지 외식도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게 재산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좀 팽창하더라, 그죠? 소비자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하겠죠. 소비자 수가 10명일 때랑 100명일 때 100명일 때 훨씬 많겠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잘 나오는 거 뭐라고? 위에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이 세 가지 하이라이트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뒤에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뭐 공급량의 변화는 똑같아요.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겠죠. 자, 이게 이제 공급선에, 그죠? 1,000원일 때는 10개 만들어 팔고 싶어. 근데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이거야.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지? 이게 결과야, 그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여기 원인이, 그지?
이걸 뭐라 한다고? 이는 이 결과를 뭐라 한다? 이거를 공급 양이 변했다. 이렇게 증가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격 자체는 그대로 천원 그대로 있는데 근데 20개를 만들어 팔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 가격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가격 자체는 천원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10개에서 20개를 만들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야. 원인이 뭘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많이 했죠? 요 A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가격이고 공급량이야. 천이야, 천원. 한 개, 그죠? 요 A 의미가 뭐라고? 요렇게, 그지? 가격이 1,000원이라면은 나는 한 개를 만들어 팔아야지. 이렇게 의미를, 그죠? 이런 의미를 읽을 수도 있고, 거꾸로. 한 개를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1,000원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 판다면은 1,000원 받아야지. 1,000원 받아야지. 당위적으로. 1,000원 안 받으면, 1,000원 못 받으면 안 팔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왜 그럼 1,000원 받으러 갈까? 요 1,000원, 최소한이겠죠.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1,000원 받아야겠지. 최대한 1,000원 받겠다는 말이 없을 거예요. 최대한 1,000원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공짜로도 팔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겠지. 이거 뭐야? 최소한 1,000원 받아야지. 1,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높이, 여기 높이가 여러분 요 높이랑 요 높이 똑같은 높이다. 그죠? 이 높이가 1,000이니까 이 높이 1,000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급구조의 높이, 요 높이는 뭐라고? 생산 비용의 높이와 똑같다. 한 개의 비용 같다. 자, 그래서 요 생산, 여기 1,000원 들어갔으니 나는 1,000원 받아야지. 1,100원 받으면 더 좋고, 1,200원 받으면 더 좋고, 땡큐고. 그러나 999원 받고는 못 판다. 왜? 내 비용이 1,000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요 높이는 뭐라고요? 생산 비용의 높이와 똑같아요. 그럼 이게 결국 이게 1,000원이 뭐냐? 이거 2,000원이 뭐야? 이게 생산 비용이라잖아요. 그죠? 한 개당 그 생산 비용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죠? 1,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최소한 1,000원 받아야지, 그지?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봅시다, 여러분. 생산 비용은 1,000원 되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같은 생산 비용 1,000원에서 지금은 2개를 만들 수 있게 됐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리 지나가겠지, 그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때요? 생산 비용 자체가 지금은 한 개당 1,000원이지만 지금은 200원밖에 안 들어가. 요걸 지나가야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술이 진보한다든지 또는 생산 기술, 생산 비용 자체가 지금은 1,000원이지만은 200원으로 줄는다. 하락하게 되면은 기술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생산 비용 자체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팽창한다. 그죠? 공급 팽창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논리 자체를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산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도 그죠.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등등 어묵 같으면 여러분, 어묵은 역시 여러분들은 인천에 어묵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묵은 역시 부산 어묵이 진짜 괜찮아요. 부산역에 가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부산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역에 가면은 역 딱 놓으면은 그 계단 내려오기 전에 그 위에 보통 이렇게 그 위에 길쭉한 계단 내려오기 전에 거기 딱 거기 뭐라 광장 비싼 조그만 게 있다는 거지. 그 옆에 어묵 파는 데가 있어요. 딱 놓자마자 바로 좌측 우측이 있어. 그 보통 겨울에는 사람들이 막 둘러서 이제 어묵을 먹어요. 한 달 월세가 얼마일까요? 그 집 임대료가. 매장 크기가 글쎄요. 우리 어림 잡았어. 뭐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고사 쓰기 때는 요리 정도 사이즈입니다. 임대료 얼마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 임대 주체는 개인이 아니거든. 그게 우리 코레일이에요. 코레일에서 주는 임대료가 그 세를 받는데 임대료가 얼마? 500만 원? 임대료 월 임대료 1,000만 원. 응? 내 기억이 잘못됐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근데 그 되게 비싸거든? 내 기억이 왜 이렇게라도 입력이 되어 있지? 임대료가. 이렇게로 입력이 내 머릿속에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 권리가 많아.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는 이야기야, 이게.
나중에 내가 확인하면 근데 그 신문기사에 한번 났었거든요. 이게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근데 그만큼 장사가 잘해. 갑자기 우묵하다 보니 이게 나왔다. 나는 뭐 부산 어묵에 지분 하나도 없어. 광고 먹고 내 광고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이게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죠? 이때까지는 한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고? 두 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비용을 떨어뜨린다. 지금 그래서 한 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1,000원 들어갔지만 지금은 근데 200원만 들어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기술 진보 또는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으로 확 움직인다. 그게 중요하다. 그치?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 그 됐고요. 생산비 증가. 그리고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기술 진보. 기술이 진보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술이 진보하면은 그러면 우리 개념 다시 잡고 갑시다. 그 248페이지 위에 보세요. 거기 체크만 넘어가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 봐봐.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격 변화에 따른 앞에 어떤 그 가격 변화 말이 먼저 나왔죠, 그죠?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공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공급의 변화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AB가 뭐라고? 공급량의 변화고 앞에서 봤을 때 BC가 공급 변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급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첫 번째 뭐라고? 기술 진보. 기술이 진보하니까 같은 비용 1,000원을 들였어도 이전에는 한 개밖에 못 만들어지면 두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고 또는 기술이 진보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칸에 그 생산 요소 가격이 두 번째 칸은 이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단 말은 생산비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일관단죠. 지금까지는 1,000원 하다가 1,100원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걸 지나가겠지, 그지? 뭐예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이야. 생산비가 오르면은 다르게 이제 우리 좀 그냥 일반적인 그 마인드를 이해하면은 뭐 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생산 그 뭐 원가가 자꾸 오르면 어떻게 한다고? 생산량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된다, 그죠? 생산량을 줄인다 이렇게. 세금 소세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똑같아요. 두 번째 거랑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나 세금을 부과하나 공급은 위축된다. 네 번째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산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생산비 비용 자체가 떨어지는 거다, 그죠? 생산비가 하락하면 반대로 공급이 증가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생산비가 어쨌거나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게 딱 잡으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만 봅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뒤에 넘겨보시면은 뭐 편성효과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말지만 그래도 개념 몇 개를 알면 돼. 편성효과는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다른 사람이 소비하니까 따라 소비하는 그런 경우다, 그죠? 다른 사람이 소비할 때 따라 가격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소비하니까 나도 덩달아 소비하는 것. 그래서 편성효과. 반대로 속물효과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비할 때 나는 오히려 이게 뭐 아무나 소비하는 거 나는 소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다, 그죠? 그게 속물효과예요. 사람은 편성효과다. 사람마다 여러분 편성효과의 심리도 있고 속물효과의 심리도 있다. 이 양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시효과는 뭔가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 경제적인 어떤 내가 부자라는 것을 나의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수록 증가하는 그런 경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수요의 법칙의 예외에서 베블렌즈를 공부했. 그 베블렌즈 이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블렌즈예요. 오케이. 이거는 과시효과 이게 베블렌즈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남의 건 옆에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넘겨서 252페이지 그림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여러분 이게
시장이 지금 이게 국산 포도 시장이에요. 국산 포도 시장 1번 지문 봅니다. 국산 포도 시장인데 도대체 국산 포도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 외부의 어떤 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1번 볼까? 수입 포도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 포도 좀 더 먹겠죠. 국산 포도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다. 가격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의 두 번째, 이게 커피 시장이라고 볼까? 그러면 커피 시장에 있는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크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여러분 크림 가격이 하락하면 크림과 커피를 같이 좀 더 먹겠죠. 수요가 오히려 팽창해 줘야 돼요. 반대미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담배 시장이야. 이게 담배 시장인데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주춤하겠죠. 주춤한 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게 맞죠, 그죠? 이렇게. 자, 밑에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까요? 수요 법칙의 예입니다. 뭐가 있을까? 두 개 있다고 암기하라 그랬죠? 기펜제와 베블렌즈입니다. 이렇게. 8번 볼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뭡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죠. 말 그대로 수요승에서 움직입니다. 자, 9번에 소득순위 증가하는데 이게 해필이면 열등제네. 수요가 되려 감소한다. 그죠? 10번에 대체적인 버스 여기 막 올라. 그럼 다들 지하철 타겠죠? 지하철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253페이지 아래쪽에 시장 균형 가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 자유방임 시장에서 그 시장의 그 질서를 잡는 조절자가 우리 가격이라고 해서 가격, 그죠? 가격. 이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그게 뭐 시장에서 결정돼요. 이게 이놈이 시장에서 결정돼가지고 또 지가 또 시장을 통제한다, 그지?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시장에서 누가 결정하는데 시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랑 공급자가 있겠지. 이 양세력밖에 없어. 수요와 공급의 이 양세력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가격을 만든다. 우리 마치 줄다리가 똑같아. 줄다리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쪽에서 막 붙어가지고 줄을 당겨. 수요자 쪽으로 좀 힘이 세면은 밀려갈 것이고, 공급자 힘이 세면 이렇게 오겠지. 그에 따라서 수요 힘이 세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얘가 힘이 세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공급선이 있고 수요선이 있어. 양자가 만나는 것. 여기서 균형이래. 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 도형적으로는 교차하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힘으로 표현하면은 양측의 힘이 팽팽해서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지? 가격이 팽팽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양측의 힘이 똑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일 때 소비자도 10개를 원하고 공급자도 10개를 원한다. 그는 그래서 양자의 일치한대. 생각이 일치. 요 점은 다르게 말하면 양자의 생각이 일치한다. 1,000원일 때 10개, 공급자도 1,000원일 때 10개. 그걸 우리가 균형이라 한다. 요때 뭐라고? 요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 말한다. 이것도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 말한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시장에서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양측이 이렇게 만나야 돼. 그죠? 근데 이런 경우라 어떨까? 이런 경우래. 이런 경우는 양측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죠. 그죠? 요게 만나야 일치해. 일치하지 않는다. 그지? 이거는 봐봐. 1,000원일 때 소비자는 어때서? 소비자는 우리는 한 개만 먹을래. 공급자는 우리 10개.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균형이라는 게 안 생겨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뭔가 지금 움직여야 돼. 만약에 공급이 이거 안 팔린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공급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면 이렇게 막 움직이지, 그지? 백스텝 밟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되면 균형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죠? 이게 항상 균형 가격은 양자가 만나야 돼.
요는 게 뭐였습니까? 요는 게 어떤 자유화야? 요는 자유화가 이게 자유제죠, 그죠? 자유제야.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별로 없어.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자유제라 그래. 자유제, 그죠? 그림에서 도형적으로는. 자, 그럼 아래쪽 그래 253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그림 박스 말하죠. 예외적으로 우주 유행이라든지 자유제 같은 균형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 그 자유제 밑에도 그림 그려놓고 우주 유행은 이렇게, 그죠? 우주 유행은 이런 그림입니다. 우주 유행은 요런 그림이야. 요게 우주 유행이죠. 요거는 자유제고, 요거는 자유제 그림이고, 요게 우주 유행 그림입니다.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해 보세요. 요게 자유제고 우주 유행이야. 자유제는 알죠? 공급은 이만큼인데 이게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존량이야. 부존량은 이만큼인데 인간의 욕구가 수요가 이제 욕구죠. 수요죠. 욕구야. 욕구가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이는 자유제 같은 모습인데 요거는 그게 아니죠. 한계일 때 소비자는 1,000원 주고 살 생각이 있는데 공급자들은 많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죠? 소비자가 줄 생각이 있는 금액은 1,000원밖에 아니지만은 공급자는 만원 받아야 되겠어. 왜? 생산 비용이 만원 들어갔으니까. 소비자는 왜 1,000원밖에 안 주려고? 수육수 높이가 뭐랬습니까? 요 높이가 이게 만족감이 크기다, 그죠? 소비자는 근데 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 1,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은 생산비가 만원 들어갔으니까 만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기술일 수준이 좋아져서 이 상태에서 기술 자체가 진보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증가겠지. 증가한다면 다른 말하면 생산 비용이 하락하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게 뭔가 균형이 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다시 말해 이는 그 우주 여행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는 생산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산비가 하락한다 또는 기술이 진보해서 생산비가 하락하지 않는 한은 균형각이 없다는 얘기야. 시장이 형성 안 된다 이 말이네. 아무도 비싼 만원 주고 안 탄다 이 말이야, 그죠? 이게 우주여행이야. 가끔씩 우리가 뭐 미국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서 뭐 어떤 기업이 화성으로 유행 가는 거, 그죠? 뭐 사람 냉동해가지고 보내놓고 뭐 거기서 뭐 기술 뭐 진보되면은 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뭐 1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유행 이미 뭐 상품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가면 뭐해? 깨어나지 못할 건데 누가 그래서 깨어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깨어나게 해줘? 100억 주고 자네 100억 있으면 그 100억 주고 화성 갈래? 유수 살지, 그죠? 그렇죠. 참그 돈 있는 사람들은 심리가 알라고 모를 일이야. 100억 주고 100억 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요 고중 그림 그리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균형 가격이야.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뭐 균형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요즘 요런 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 물었냐? 이에서 뭐 균형이 깨졌을 때, 요게 균형이야. 그럼 여러분 1,500원일 때 될까? 지금 양측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1,000원일 때인데요. 1,000원일 때인데 양측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때, 그럼 1,500원일 때 볼까? 소비자는 요만큼 생각하죠. 소비자는 지금 요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8개 생각하고 있어. 근데 공급자는 그죠? 이렇게 생각했지,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1,500원이 되면은 더 이상 양측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니? 여기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야, 초과 공급이야. 이게 지금 수요가 막 1,000원일 때는 양측이 일치했는데 1,500일 때는 일치하지 않잖아.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죠.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초과 수요 상태야, 초공급 상태야? 초공급 상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초과 공급 상태다. 그죠? 자, 초과 공급 상태 되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이 말이 뭐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양보다는 지금 물량이 많다 이 말이지. 그럼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 어떻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될까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초과 공급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가격이 하락한다. 자, 가격이 하락해.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사 먹어야지 하겠죠. 더 사 먹어야지.
근데 기업은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급량을 줄여야지. 계속해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계속 움직여. 이렇게 계속 움직여. 어디 갈 때가 돼? 여기 올 때까지. 이제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 이런 논리예요. 요런 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요즘 내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균형이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수요와 공급 자체가 변하면은 당연히 균형이 다시 바뀌겠죠. 자, 우리 다시 기억해 볼까요? 좀 전에 우리 아저씨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가 현재 균형입니다. 자, 균형이면은 이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얘가 오른쪽 이동하겠지, 그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자, 일단 1번에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요 증가는 원인은 뭐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뭐 보완제, 대체제는 이야기했다,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증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보세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많이 증가했겠지. 당연하겠죠. 2번 한편으로는 가격을 일부 올린다, 그죠? 수요가 증가했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 수요가 증가했는데 여러분 거래량이 증가해서 알겠잖아요, 그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할 거란 이야기지. 근데 왜 가격이 오를까? 여기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요. 내지 언제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올라. 특별한 우리가 말 없으면 그냥 오른다 말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왜 가격이 오를까? 수요가 증가인데 왜 가격이 오를까? 이런 수요 증가 폭이 있잖아.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키웁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요. 근데 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핵심이야, 그죠? 이걸 여러분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여러분이 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릅니다고 절대 안 물어봐.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그 논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놓을 때마다 이야기하죠, 그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왜 가격이 오를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수요 증가폭이 한 10% 증가했어요. 기존 우리가 거래량보다 10% 증가했어. 그럼 여러분,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마음이잖아요, 그죠? 소비자 마음은 하루에 12번 바뀔 수 있다, 그지? 어떤 데는 뭐 10% 아니고 100% 증가할 수 있어, 갑자기. 순식간에. 밥 먹다가도 증가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업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오늘 매일같이 10개씩 원하다가 갑자기 100개 달래. 그럼 못 주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뭘 가지고 있냐? 유휴 생산 시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놀고 있는 기계가 좀 있다는 이야기지. 또는 기계를 100%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한 80% 정도 돌리고 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뭐 수요가 종전보다 한 10% 더 증가하면은 좀 더 가동률을 높여서, 그지? 가동률을 높여서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존의 유휴 시설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량을 단박 증가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1년 걸린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물량이 계속 딸린다. 그럼 뭐야? 소비자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그럼 이거지. 물건 하나 있어. 누가 살래? 저요 이러는 얘기지. 그럼 누구한테 팔릴까요? 비싸게 부른 놈한테.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지금 공장이 전체 기계가 한 100대 정도 생산할 수 기계가 있는데 한 대밖에 기계를 안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대만도 100대 중에서 99대는 놀고 있고 한 대만 돌려도 충분히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종전보다 한 10% 더 증가했어.
또 종전보다 한 100%더 증가해서 그럼 한 대만 기계 한 대만 더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전혀 안 오고 그냥 맞춰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라. 근데 무조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오른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가격도 오른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자, 공급 증가 시켜볼까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새로운 균형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거래량은 증가되겠지.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싸지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수요가 증가인 거지, 그지? 그죠? 잘 봐봐. 지금 내 요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한 걸 물어보니까 잘 구별해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게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한 거야? 응? 이렇게 움직여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했다, 그죠? 자,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수요의 증가야. 그랬더니 여러분, 요 A, B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LP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여기 요 놈이 A고 요 놈이 B고 요 놈이 B고 요게 C라고 할까요? 수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A에서 뭘 움직였죠? C를 움직였다, 그죠? AC 움직이면 뭐라고?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량이 증가했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해, 공급량이 증가해. 응? 누가 양이라 그랬지? 자네가 양이라 그랬나? 괜찮아. 양이라 그래서 사나이가 말이야. 공급량, 그렇지.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뭐라?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는 얘기야. 그지? 그지? 이걸 물어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증가한다고? 공급량이 증가. 그럼 여기 볼까, 여기서? 그럼 이것도 이거 A, 봐봐. B, C 이렇게 할까요? 지금 A에서 C로 움직이는 것은 공급량이 증가한 거야, 공급이 증가한 거야? A, C에서 이거 뭐야? 공급이 증가한 거야, 그지? A에서 C로 움직이는 것은 공급이 오른쪽 이동했다는, 그지? A, C로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공급이 증가한 거야.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서?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 거야,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오케이,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근데 이게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내면 여러분 거의 틀립니다, 이거. 거의 틀린다,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왜요? 공급이 일단 1번 해봐봐. 1번에 공급이 증가해서 그랬더니 뭐?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인식된다고요? 가격 하락으로 인식된다, 그지? 그래,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게 하락하니까 된다고 이게 막 떨어져, 그지?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우리가 이 수요량 증가가 아까 뭐였다고? 같은 수요선에서, 여기 수요선이라면은 요게 수요량이 증가하지, 그지? 요게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는 공급량이 증가하다, 그죠? 그렇게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그 오른쪽에 255페이지 봐봐. 그 위에 있잖아. 위에 봐봐.
좌측 그림은 수요 증가고 우측 그림은 공급 증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니까 그럼 A, B 사이에서 그죠? 짝짝 그리고 이걸 뭐라고? 수요량 공급량 증가. 그다음에 공급 증가에서는 A, B 사이 이거를 뭐 딱 해놓고 이거를 수요량 증가 이렇게 해놔. 그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더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가 다 개념상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한편 일부 가격을 치고 올린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사람들 소비자들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기업이 생산 설비를 막 늘려가지고 물량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 떨어지니까 더 한다고 소비자들이 좀 더 사기 시작한다, 그죠? 그럼 동시에 증가. 이게 동시에 증가해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고 공급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오르지, 그죠?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 증가하지. 근데 가격은 어때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가격은 내려요. 그럼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보를 주겠습니다. 수요가 한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한 5%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 오름폭이 클까 내리는 폭이 클까? 당연히 오르게 보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결과적으로 오른다. 거꾸로 얘는 10%인데 얘는 15% 올랐어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어느 게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은 내린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10%고 10%야. 오르는 폭과 내리는 폭이 어떻다고? 똑같아. 그러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양갈로 3번입니다. 양갈로 3번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이거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증가입니다. 그런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좌측 그림 봅니다. 타이틀을 어떻게 달아놨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오른쪽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지? 왜 그러면 좌측 그림은 가격이 오를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더 증가폭이 크다고? 가격이 오는 수요가 훨씬 많이 커졌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은 수요 증가폭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근데 공급은 어때요? 찔끔 증가했지, 그지? 그래서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했어.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분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A는 원래의 균형이었는데 B는 뭡니까? 새로운 균형이야. A와 B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올랐다, 그지? 반대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수요는 조금 증가했는데 공급이 대폭 커졌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뚝 떨어졌다, 그지? 그러나 공통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그림 정리하는 걸 볼까요, 여러분? 그 이제 256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박스는 뭔가니까 수요선 우측 이동폭이 더 크단 말은 수요가 훨씬 많이 팽창했다 이 말이야. 그럼 가격은 결과적으로는 오르겠죠. 수요가 많이 커졌으니까. 두 번째 칸은 뭔가니까 공급 우선이 오른쪽 많이 이동했단 말은 공급이 대폭 커졌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가격 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자 이동폭이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폭이죠. 그러면은 가격 변동 없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좌측 그 기사는 마늘이 암을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늘을 사 먹기 시작했죠.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수입 관세를 폐지했단 말은 수입을 막고 있었는데 막고 있던 빗장을 풀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마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지, 그지? 근데 뭡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까지만 기억합시다.